여유롭고 좋구만.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335번. 합성 추론. 문제에서 f 100의 1 빼기 f 200의 3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이 문제의 의도는 이 녀석의 규칙성을 찾으라는 문제겠지. 그치? 자, 잘 봐봐. f1이 얼마야 지금? f1? 그치, 3. 자, F1이 3이지, F3이 2지. 자, F1이 3이니까 3이고, F3이 2지. 그러면 F1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네? F3은 F1과 같잖아. F3이 2니까 F1이 2지. 자, 그리고 F2가 1이지. 그러면 F1이 얼마? 1 나오지. 네? 자, F2가 1이지. F1이 3이니까 F2가 자, F3이 2니까 F3의 2가 2 나오지. 자, F3이 2지. 그리고 F2가 1이니까 F2의 3이 1 나오지. 자, F1이 3이니까 F3의 3이 3 나오지. 네? F를 3번 합성하면 어떤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되네. 이해돼? 자, 그러면 F의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F랑 같고, 그럼 F 100의 1은 F1과 같겠지. 자, 또 2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그럼 F의 200은 F2랑 같고, F200의 3은 F2의 3과 같지. 자, F1은 얼마? 3. 자, F2의 3은 얼마? 1이지. 답이 3 빼기 1에서 2. 사실 이랬던 거다. 자, F1이 3이지, F3이 2지, F2가 1이지. 이 순서로 돌고 돌았던 거야. 그래서 3주기가 만들어졌던 거야. 이해돼? F1이 3, FF1이 2, FF1이 1, F3이 2, FF3이 1, FF3이 3, F2가 1, FF2가 3, FF2가 2. 네? 이렇게 돌고 돌았단 거다. 그래서 3주기가 만들어졌던 거야. 이해돼? 요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되거든.
336번 봐봐.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f 33의 a 더하기 f의 99의 b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래. 자, 잘 따라와봐. f1이 3이지. f1이 3, f3이 2지. f2가 4고 F4가 다시 1이지. F4의 1이 1인 거고요. 뭐야? F1이 3, F3이 2, F2가 4, F4가 1, F4의 1이 1이지. 뭐야? 또 F2가 4, F4가 1, F1이 3, F3이 다시 2, F4의 2가 2, 또 F3이 2, F2가 4, F4가 1, F1이 다시 3, F4의 3이 3, F4가 1, F1이 3, F3이 2, F2가 다시 4, F4가 4. 함수 F를 4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네. 사실 이랬던 거지. 1이 함수의 F에 의해서 3으로, 3이 함수 F에 의해서 2로, 2가 함수 F에 의해서 4로, 4가 함수 F에 의해서 1로 돌고 돌았던 거지. 그래서 F1의 1, F3의 값이 3, F2의 값이 2, F4의 값이 4. 네? 그러면 대답해봐. 얘 몇 쪽이야? 2쪽인 거 보여? 이제 알겠지? 보여? 보이지? F1이 2, F2가 1, F1이 1, F2가 1, F1이 2, F2가 2. 1, 2가 이렇게 돌고 돈 거지. 맞지? 한 번만 더. 자, F5가 I 5중인 거 보여? 이제 보이지? F1이 2, F2가 3, F3이 4, F4가 5, F5가 다시 1 돌고 도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이제 알겠지? 지금 알겠어? 자, 그러면 F의 33은
자, 3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F랑 같지. 자, F33의 A는 FA랑 같겠지. 자, 99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지. 그럼 F의 99는 F3이랑 같으니까 F99의 B는 F3의 B랑 값이 같지. 따라서 FA 더하기 F3의 B의 값이 최대가 될 때를 구해주면 되지. 맞지? 자, 언제 최대가 돼? 이 둘 다 몇이 될 때? 둘 다 4가 될 때 최대가 되겠지. 이해돼? FA도 4이고 F3의 B의 값도 4일 때 최대가 되지. 자, FA가 4, A에서 F로 한 번 가서 4가 나온 거지. F로 한 번 가서 4가 나왔대. A 얼마? 2지. 보여? 자, F3의 B가 4. 함수 F로 3번 갔을 때 4가 나온대. 자, 함수 F로 3번 갔을 때 4가 나온대. B가 1이네. 그럼 문제에서 2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5겠지. 뭐, 이해되나? 돌고 도는 거 이해되지? 1대1 대응이면 항상 이런 현상이 생겨.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37번 봐봐. 자, 이거 봐봐. 자, 원소 1, 2에 대해서는 원소 1, 2에 대해서 몇 주기? 2주기인 거 뭐야? 원소 1, 2에 대해서는 2주기지. 맞아? 원소 3, 4, 5에 대해서 몇 주기? 3주기지. 여기가 돼? 자, 그럼 원소 1, 2, 3, 4, 5에 대해서 몇 주기? 원소 1, 2, 3, 4, 5에 대해서 몇 주기? 맞물리는 주기 몇 주기야? 얘 2주기, 얘 3주기. 맞물리는 주기 6주기지. 2랑 3의 최종 배수. 네? 전체 주기는 6주기. 원소 1, 2에 대해서는 2주기. 원소 3, 4, 5에 대해서는 3주기. 그럼 전체 맞물리는 주기는 6주기. 돼? 자, 그럼 1번의 답이 얼마? 6이다. 1번의 답이 6인 거지. 기본 이해돼? 2번 봐봐. F1000에 A 더하기 F2000에 P 요 값이 4가 되는 두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래. 자, 6주기잖아. 100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000을 4로 나누면 10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4지. 996이 6의 배수니까. F1000은 F4랑 같지. 오케이? 또 20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그럼 F의 2000은 F2랑 같지. 따라서 자, F4의 A 더하기 F2의 B가 4인 상황이지. 더해서 4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해주면 그냥 분류한다고 했지. 1 플러스 3, 2 플러스 2, 3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자, 이때 볼까? 자, F4의 A가 1일 때 볼래? 원소 1에 대해서 몇 주기야? 2주기지.
그럼 F4의 A가 1이면 A가 얼마다? 1이지. 이 1에 대해서는 2주기잖아. 그치? 그럼 F4의 A가 1이니까 A는 반드시 1이지. 또 F2의 B가 3일 때는, 자 3에 대해서 몇 주기? 3주기지. 자 FFB가 3이래. B 얼마? 봐봐. 이거 어떻게 들고 도는 거야? 3이 4로, 4가 5로, 5가 3으로. B에서 F로 2번 대응시켰더니 3이 나왔대. F로 2번 대응시켰더니 3이 나왔대. B 얼마? 4지.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우 둘 다 2일 때. 자, 원소 2에 대해서 몇 주기? 2주기. 오케이? 2에 대해서는 2주기. F4의 A가 2면 A는 2고 F2의 B가 2면 B도 2지. 자, A도 2, B도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F4의 A가 3이고 F2의 B가 1일 때. 자, 원소 3에 대해서 몇 주기? 3주기. 그럼 F4의 A가 3일 때는 FA가 3일 때랑 같지. 3주기니까. FA가 3, A 얼마? 5지. 자, F2의 B가 1, 원소 1에 대해서 2주기, 그럼 B가 1이네. 자, 그러면 A, B의 순서상 1, 4, 2, 2, 5, 1.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풀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거 되지? 자, 넘어가서 358번. 자, 358번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자, 함수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이 함수 fx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f를 우함수라고 부른다. 자, 이 우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자, x에서의 함수값이랑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지. x에서의 함수값이랑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대.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함수지.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는데 이거 이해돼? x는 여기 y축이잖아. x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함수잖아. 그러면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겠지. 우함수의 특징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fx는 f-x를 만족시켜주는 함수 f를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우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x랑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함수지. x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x값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은 함수지.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함수지.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오케이? 그리고 자,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함수 g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 자, 이 기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자, 지금 gx가 마이너스 g
빼기 x랑 같은 상황이지. 자, 마이너스 g 빼기 x는 어떤 함수야? gx라는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지.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그대로 자기 자신과 같다 이런 상황이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자기 자신과 같대. 무슨 말이야? 그 함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던 거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그대로 자기 자신인 거지. 그래서 기함수의 특징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해돼? 그래서 괜찮아? 자, 지금 358번에 내가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fx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x 2보다 클 때는 y는 2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y는 빼기. 요게 fx지. 무슨 함수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기함수. 그지? 기함수인 거. 자, 그리고 gx는 이차 함수. 축의 방정식의 x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우함수. 이해돼? 자, 니은 보기 봐봐. 자, gf-x를 표현하라고 했지. 자, 지금 fx는 기함수잖아. 그럼 f-x가 뭐랑 같아? 빼기 fx랑 같지. fx가 기함수니까. 맞아? 자, 그리고 gx는 지금 우함수지. 그럼 g-fx는 뭐랑 같다? gfx랑 같지. 따라서 gf-x가 gfx랑 같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자, 함수 f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빼기 fx랑 같아서 gf-x는 g-fx랑 같지. 또 함수 g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g-fx는 gfx랑 같지. 그럼 결론 gf의 마이너스 x가 gfx랑 같은 거지.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 g합성 fx는 빼기 x에서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지. g합성 fx는 빼기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네? 이런 거지.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했더니 무슨 함수가 나왔다? 우함수가 나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fg-x 구해볼까? gx가 우함수니까 g-x는 뭐랑 같아? gx랑 같지. 맞아? 지금 함수 gx가 우함수잖아. g-x가 뭐랑 같아? gx랑 같지. 자, 그러면 f합성 gx는 빼기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함수니까 얘도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우함수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우함수 나와. 알겠어? 정리하시게. 중요하다. 일단 이 우함수랑 기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가지고 그 우함수랑 기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우함수 x에서의 함수값과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함수. x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x값에서 함수값이 같은 함수.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x값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은 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리고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결과 그대로 자기 자신인 함수. 즉, 그 함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게 바로 기함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1쪽 보시게. 81쪽. 자, 313번 함수 개수 정말 중요하다. x에서 x로의 함수 f 중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기함수인 거 좀 보이지? 물론 기함수 특징은 이 문제 풀면서 쓰지 않을 거지만 기함수인 거 보이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역과 공역이 모두 집합 x인 함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맞지? 이런 상황인 거지. 자, f-x가 빼기 fx니까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f2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란 넣지.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1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과 같이. 그리고 x 자리에 1 대입해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랑 같은 식 나오고 x 자리에 2 대입해주면 x 자리에 빼기 2를 대입했을 때랑 같은 식 나오지. 이해돼? 자,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야. f2의 값이 결정되면 f-2의 값은 그 녀석의 빼기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f2가 1이면 f-2는 얼마? 빼기 1. f1의 값이 결정되면 f-1의 값은 그 녀석의 빼기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f1이 1이면 f-1은 얼마? 빼기 1. f2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f-2의 값이 결정되고 f1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f-1의 값도 결정된다는 거지. 자, 마이너스 2에 대응될 수 있는 이 공역의 원소 총 몇 개? 4개지. 마이너스 2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총 4개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2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몇 개? 1개지. 마이너스 2의 값에 따라서 f-2의 값에 따라서 f2의 값이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2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개수는 1개인 거야. 이해돼?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 몇 개? 4개. 그럼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 몇 개? 1개지. f-1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f1의 값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함수 개수는 16개다. 이거 이해돼?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 f2의 값이 결정되는 순간 f-2의 값도 결정되고 f1의 값이 결정되는 순간 f-1의 값도 결정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 4개, 그러면 2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는 1개. 마이너스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 4개, 그럼 1에 대응될 수 있는 공역 원소 1개. 함수 개수는 16개. 오케이? 중요하다. 이 함수 개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진이 프린트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316번 봐봐. (316번) 자,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자, 집합 y는 2, 4, 6, 8을 원소로 가는데, 자,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래.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함수래. 그리고 함수 fx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1번 fx가 2x보다 크거나 같다. 2번 치역이 6,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자, 요 조건을 구체화시켜 볼까? 요 조건을 구체화시켜 볼까? 자, 그러면 f1이 몇 이상이라는 거야? 2 이상이라는 거지. f2는 4 이상, f3은 6 이상, f4는 8 이상이라는 거지. 맞아? 자, F4가 8 이상이잖아. 그럼 F4는 반드시 몇이 돼야 돼? 8이 돼야겠지. F4가 8 이상이라네. 그럼 F4는 반드시 8이 돼야겠지. F3이 6 이상이지. 그럼 F3이 취할 수 있는 값은 6 또는 8이지. 네? F2가 4 이상? 그럼 F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4 또는 6 또는 8이지. F1이 2 이상이니까 F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2 또는 4 또는 6 또는 8이지. 맞아? 이 조건식 보면 일단 아직 우리에게는 추상적이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직접 대입해서 이 조건식을 구체화시켜 봐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귀찮으면 안 돼.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함수 f의 치역이 6,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했지. 그럼 함수 값이 누구만 나와야 돼? 6이랑 8만 나와야겠네. 그러면 f1도 반드시 6 또는 8이 돼야 되고, f2도 반드시 6 또는 8이 돼야 되고, f3도 반드시 6 또는 8이 돼야 되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2의 세제곱이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이 경우 안에는 모두가 8로 대응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그치? 모두 8로 대응되면 치역이 어떻게 돼?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겠지. 6, 8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경우를 뭐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자, 이 녀석 모두가 6으로 대응되면 돼, 안 돼? 되지. 얘는 8이니까. 오케이?
답이 7개야. 함수 개수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류도 있지만 구체화시키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317번 봐봐. 317번.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집합 Y가 6, 7, 8, 9, 10, 11을 원소로 갖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자, 가번 조건은 함수 F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지. 그지? 나번 조건이 그럼 핵심이겠네.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의 값이 짝수가 되네. 자, 이 조건을 구체화시켜볼까?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짝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맞아? 짝수가 한 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2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3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방향으로 푼다면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야겠지. 포함된 짝수 개수가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오케이? 근데 그렇게 풀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뺄 거야. 1대1 함수 F의 개수에서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의 결과 홀수가 되는 경우를 뺄 거야. 오케이? 자,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의 결과 홀수가 되는 경우는 F1, F2, F3이 모두 홀수인 경우지.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모두 홀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F1, F2 그리고 F3이 모두 홀수가 돼야 되지. 야, 근데 홀수가 누구밖에 없어? 7, 9, 11 뿐이지. 저 7, 9, 11을 F1, F2, F3에게 사이좋게 나눠주면 되지. 그 경우가 몇 분? 그 경우가 3팩토리얼까지지. 헷갈려 돼? 자, 그러면 남은 공역의 원소 6, 8, 10 얘를 4, 5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그 얼마까지? 3P까지. 서로 다른 3개 중 2개 뽑아서 두 녀석에게 분배. 두 녀석에게 자리배치. 이거 되나? 자, 1대1 함수 개수는 몇 개야? 6P, 5지. 맞아? 그래서 6P 5 빼기 3팩토리얼 곱하기 3P가 답니다. 그러면 6P5가 720이거든. 720 빼기 36이니까 답이 684. 나번 조건을 구체화시켜주면 곱해서 짝수,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지. 그러면 분류를 해보면 짝수 개수가 포함된 짝수가 한 개일 수가 있고 2개일 수가 있고 3개일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풀기엔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모두 홀수인 경우. 자, 지금 공역에 속하는 홀수 3개밖에 없지. 7, 9, 11. 7, 9, 11을 1, 2, 3에게 분배시켜주면 되지.
그게 3팩토리얼까지. 그럼 남은 공요도환수 6, 8, 10을 4, 5에게 분배시켜주면 되지. 그 경우에서 3P까지. 알겠지? 이해돼? 쉬었다 그랬다.